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역 산업 침체가 길어지면서 공장과 아파트를 짓는 건설업계도 시름이 깊습니다. 무엇보다 불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게 현장의 가장 큰 불안감인데요. 유민호 기자입니다. 건설기계 중장비가 줄지어 늘어섰습니다. 새벽부터 순천 광양 건설 현장으로 가야 할 크레인과 스카이차가 멈춰섰습니다. 일감이 확 줄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연락이 올까 기다리지만 그런 날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건설 중장비 노동자들은 요즘 상황이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제가 장비를 이렇게 하면서 오래 했지만은 이렇게 힘든 적은 이제 처음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7월 지금 15일입니까? 하루 나갔습니다. 석유화학과 철강 등 지역 산업이 줄줄이 어려운 데다 2차 전지 소재 등 신산업마저 투자가 줄어 기업은 공장 신증서를 미루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미분양이 쌓이는 등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신규 공급이 활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남의 올해 1분기 건설 생산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줄었습니다. 줄어든 수치로 봤을 때 전국 평균보다 2배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 5월 기준 건축 착공 면적은 같은 기간 48.4% 줄면서 반토막 났습니다. 일자리가 줄고 건설 장비 임대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불황의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게 현장의 가장 큰 불안입니다. 지역의 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장비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좀 찾고 같이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경기 침체와 함께 이제 생존의 문제까지 다다른 지역 건설업계. 침체 국면을 벗어나 언제 웃음을 되찾을 수 있을지 그저 막막할 따름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기후위기는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이고 국제 경제 질서도 탄소 중립을 축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진 청문회 질의에서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에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후보자는 철강 15%, 석유화학에서 11%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두 산업을 합치면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분의 1이라며 이 분야를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를 앞두고 여수 MBC가 준비한 섬 기획보도. 오늘은 단 한 가구만 사는 섬, 여수 금죽도 이야기를 전해드릴 텐데요. 아름다운 섬을 지키며 살고 있는 노부부를 김단비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작은 낚싯배가 여수 바다를 가로질러 남쪽으로 향합니다. 소경도와 대경도 사이를 지나 20분 정도 달리자 섬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다른 섬들과 달리 홀로 떨어져 있는 섬 금죽도입니다. 한때 20여 명이 거주했던 금죽도에는 현재 70대 노부부 한 가구만이 남아 섬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섬을 지키는 유일한 파수꾼 부부 김채봉 씨와 정순희 씨. 김 씨는 연로하신 부모님 곁을 지키기 위해 아내와 함께 2005년 고향인 금죽도로 돌아왔습니다. 4명이서 오붓하게 살았던 것도 잠시 아버지를 먼저 보낸 뒤 어머니는 치료 때문에 거처를 육지로 옮겼고 부부만 섬에 남았습니다. 일이 이제 업이다 보니까 여기 이제 부모님도 여기 계시고 우리가 또 태어났고 그래서 이제 왔죠. 잘 여문 옥수수를 수확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옥수수밭 옆에는 깨가 자라고 있고 자두나무에도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어업이 주된 생계수단이지만 바쁘지 않을 때는 밭을 가꾸며 시간을 보냅니다. 옥수수하고 들깨하고 고구마하고 지금 현재는 갈라먹기도 하고 아이들한테 보내기도 하고.
섬을 덮은 대나무가 금빛으로 반짝인다 해서 이름 붙여진 금죽도. 지금은 소나무가 더 많은 솔섬입니다. 군데군데 재성충병에 걸리긴 했지만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만큼 자연이 잘 보존된 천혜의 섬이기도 합니다. 도선도 태풍을 막을 방파제도 없고 태양광에 의존해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열악한 섬이지만 노부부는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이곳에서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나간다든가 그럴 때는 이제 불편한 건 많겠지만 그래도 불편함 안 느끼고 살아요. 주민들이 모두 떠나 무인도로 전락하는 섬이 늘고 있는 가운데 20년 넘게 꿋꿋이 섬을 지키는 노부부가 섬 생활에 희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소비 쿠폰이 전 국민에게 지급됩니다. 시민들 입장에선 반가운 일인데 소비 쿠폰에 들어가는 예산 가운데 10%를 지방비로 메꿔야 하는 광주시와 구청은 재정 부담이 커진 게 사실인데요. 그러다 보니 시와 지자체가 지방비 분담률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정부가 전 국민을 상대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원합니다. 광주 시민은 1인당 18만 원에서 최대 53만 원의 민생회복 쿠폰을 순차적으로 받게 됩니다. 지금 어렵잖아요, 나라가 전부 다. 그리고 저도 가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안 돼요. 근데 10.11만 조금이라도 도와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겠죠. 광주 시민 모두에게 소비 쿠폰을 주려면 모두 3,988억 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 예산 가운데 10%를 지방비로 채우도록 해 광주시와 자치구는 399억 원을 분담해야 합니다. 문제는 광주시와 5개 자치구 모두 살림살이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 지방비 분담률을 놓고 이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만들 수밖에 없는 광주시는 분담 비율을 5대5로 하자고 자치구에 제안했습니다. 현재 지방채가 2조 원이 넘어 채무 비율이 높은 데다 전국 대부분 시도들이 분담률을 5대5로 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이 사업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을 생각입니다. 5개 자치구들도 재정 부담을 호소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일선 시군보다도 지방세 수입이 적은 현실 때문에 8대2로 광주시가 조금 더 부담해주길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적으로 윤석열 정부 때 감세 정책에 의한 그 어려움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앞으로 그 시하고 자치구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소비 쿠폰 지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분담률 결정은 17일 이전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분담률과 관련된 논의는 광주시가 구청의 요구대로 8대2를 수용하거나 5대5로 가면서 추후 구제정을 보완해주는 두 가지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여수시가 최근 공공주도 해상풍력단지 개발 지원 사업과 관련해 중국 해상풍력단지를 현장 시찰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거문도 수협과 여수수산인협회, 주민 대표 등과 함께 중국 광둥성과 푸젠성 해상풍력단지를 방문해 해상풍력 관광단지와 주변 가두리 양식장 등을 시찰하고 조업과 관광업의 공존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여수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3기가와트 규모의 공공주도 해상풍력단지를 개발 중이며 내년 3월 전국 최초 국가주도사업 예비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00억여 원을 들여 장흥군에 건설될 예정인 전남기록원에 대한 부실 용역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남도 의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용역업체가 연구 인력을 당초 제안서보다 적게 투입하고 용역을 수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김윤 기자입니다. 전남 도립대 장흥 캠퍼스입니다. 지난 2005년 폐교된 뒤 시설을 활용하지 못해 흉물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라남도가 이곳에 전남 기록관을 건립하기로 해 건물은 물론 부지 활용에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기록관은 오는 2027년부터 645억 원의 도비가 투입돼 축구장 2개 크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오는 2030년까지 건설될 예정.
하지만 전남기록관 건립 용역 과정에서 부실 의혹이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용역 업체가 투입하기로 했던 인력을 실제보다 줄여서 투입했고 전남도가 용역이 끝날 쯤인 지난 2023년 11월 이를 알고도 용역 금액만 감액한 채 넘어갔다는 겁니다. 네. 그럼 당초에 잘못했으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부실 용역 문제를 넘어 용역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계약 이행 관리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전남도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완전 다시 한번 재검토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정은 문제가 있었지만 어쩔 수 없다. 이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전남도의회는 전남기록관 부실 용역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 청구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기록관 건립을 둘러싼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광양시의회 제339회 임시회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습니다. 광양시의회는 어제 제33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2일까지 8일 동안의 일정으로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 광양시 AI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일반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오는 18일과 21일 양일 동안 송재천, 백성호, 박철수 의원 등 5명의 의원들이 지역 현안과 정책 방향에 대한 시정 질의를 가질 계획입니다. 순천 도심권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 지하 매설 구간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해당 공사는 해륙면 상삼 사거리에서 왕지 2지구 도시개발 사업 부지까지 6km 구간에 걸쳐 고압 송전선로를 지하에 매설하는 작업으로 지난 2022년 2월 착공해 3년 5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순천시는 고압 전력 케이블 설치와 지상 송전탑 철거 등 후속 작업을 진행해 내년 7월까지 지중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개막을 100일 앞둔 남도영화제 시즌2 광양에 총 900편이 넘는 작품이 접수됐습니다. 남도영화제 집행위원회는 지난 5월 12일부터 한 달간 공모를 통해 장편 78편 등 경쟁 부문 출품작 총 963편이 접수됐으며 지난 2023년 순천에서 열린 첫 영화제보다 51% 늘었다고 밝혔습니다.